비스티에 테크닉 영상 두 번째고요. 딱히 비스티에 아니더라도 두코 고무뜨기를 마무리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실 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고 대용으로 시작하는 별도 사슬 시작법을 저번에 배웠다면, 오늘은 두코 고무뜨기를 예쁘고 통통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원하는 길이만큼의 편물을 떴다는 가정하에 이제 편물을 자르고 버림뜨기라는 거를 배워볼 건데요. 버림뜨기는 먼저 고무뜨기라거나 고무뜨기의 마무리 때도 쓰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 편물 위에 버림뜨기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깨를 잇는다거나 할 때도 사용되고, 주로 보그 혹은 일본식 뜨기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저는 오늘 버림뜨기를 이용한 고무뜨기 마무리, 돗바늘 마무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실은 사실 편물의 3배 정도, 2배 반에서 3배 정도 남기면 되는데, 이거는 작은 편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길이가 길거나 실이 약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남겨도 좋지 않아요. 어차피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실의 마모가 생기면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좀 텐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 30cm에서 40cm 정도만 잘라서 사용을 하시고, 부족하면 연결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에 연결을 하기 위해 그냥 적당한 길이로만 자르고 시작을 할게요. 버림뜨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굵기의 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때는 실 성분에 모헤어 같은 헤어감이 있는 실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가 나중에 풀어낼 때 그 짧은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엉겨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헤어감이 많지 않은 비슷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시면 좋고, 미끄러운 실을 사용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소재까지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단지 헤어감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만 규정을 해두고 있고, 너무 잔털이 많이 빠져서 버림뜨기를 풀어냈을 때 원래 실에 붙어 있으면 좀 곤란한 애들만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낸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고, 자, 고무뜨기의 버림뜨기 같은 경우에는 첫 단에서는 겉뜨기는 뜨지 않아요. 겉뜨기는 뜨지 않는 대신에 안뜨기 하듯이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 바늘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 안뜨기는 겉뜨기 합니다. 다시 겉뜨기 할 차례에는 뜨지 않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 안뜨기가 나오면 겉뜨기 합니다. 겉뜨기는 넘기고 안뜨기는 겉뜨기. 첫 번째 단은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바늘에서 마지막 두코 안뜨기까지 떠주셨다면, 나머지 반단 해당하는 두 번째 바늘에서도 마찬가지로 겉뜨기는 거르고 안뜨기는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겉뜨기와 안뜨기의 층을 분리해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겉뜨기와 안뜨기를 구별해서 루프를 연결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겉뜨기하고 안뜨기가 한 바늘에 같이 혹은 한 버림뜨기에 같이 묶여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겉뜨기와 안뜨기를 서로 단늘 차이를 두면서 구별을 해 놓고 작업을 해주면 훨씬 수월해서, 이렇게 겉뜨기는 뜨지 않고 안뜨기를 먼저 떠주면서
버림뜨기 1단에는 안뜨기의 머리코만 걸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바늘 2개를 다 뜨면 그제서야 한 단을 뜬 거고요. 앞으로 3단 동안 모든 코를 겉뜨기 할게요. 이번에 겉뜨기 코도 드디어 떠지는 거예요. 전단에서 뜨지 않았던 겉뜨기 코도 떠주시고, 전단에서 겉뜨기로 먼저 떠줬던 안뜨기 위에 버림뜨기 코도 떠주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3단 동안 모든 코를 겉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원통뜨기이기 때문에 메리아스뜨기, 즉 겉뜨기로만 뜨시게 되는 거고, 평면뜨기에서, 즉 왕복뜨기에서 이 버림뜨기를 하시게 될 때는 지금 이 단이 돌아가는 안단이 될 거잖아요. 안단에서는 안뜨기로 모든 코를 떠주시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버림뜨기라는 것 자체는 이 원래 편물 위에 메리아스 한 4단 정도를 쌓아주는 행위인데, 그 메리아스 4단이 원통일 경우에는 전부 겉뜨기가 되는 거고, 왕복뜨기일 경우에는 한 번은 겉뜨기단, 한 번은 안뜨기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이 잘 갈라지는 종류의 실이라면 내가 지금 바늘 끝으로 실을 가르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하면서 손끝의 감각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떠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 모두 겉뜨기를 뜨는 반단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반단을 뜨면 버림뜨기의 2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버림뜨기 2단째까지 떴고, 앞으로 2단 동안 전부 겉뜨기 하는 메리아스 2단을 뜨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총 버림뜨기 4단을 다 떴습니다. 4단 다 떴고요.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버림뜨기 실을 좀 통과를 시켜둘게요. 버림뜨기 실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블에 매달아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바늘 무게가 무거워서 오히려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돗바늘로 이 실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바늘의 진행 방향과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푸는 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새롭게 한 단을 뜬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던 방향 그대로 코에다가 실을 통과를 시켜 놓습니다. 어차피 풀어버릴 버림뜨기이기 때문에 어퍼코 마무리를 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어퍼코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어퍼코 마무리하면 위에 이렇게 루프 모양으로 가로 루프가 생겨요. 그러면 그 가로 루프가 내가 장력 조절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올라가던 길보다 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무뜨기 자체의 알맞은 텐션은 안뜨기 이 골지가 겉뜨기 절반 정도만큼 보이는 게 예쁜 텐션이에요. 즉 우리는 2 곱하기 2 고무뜨기를 떴지만 이걸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게 아니고 안뜨기가 겉뜨기 한 코 줄 정도만 보이게 설정을 해놓으면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어퍼코 마무리를 하느라 코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기껏 버림뜨기를 해서 예쁘게 돗바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위 코가 다 벌어지면서 오히려 매무새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를 엎지 않고 통과시켜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케이블에서 빼서 실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바늘 무게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기 때문이에요. 정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팁만 분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코머리에다가 실을 통과를 다 시켜주시면은 버림뜨기 자체는 완료가 됐어요. 버림뜨기가 완료가 되고 사실은 스팀을 한번 쐬줘서 코 모양을 정돈해주는 게 더 완성도 높은 돗바늘 마무리인데, 저는 지금 집에는 스팀기가 없어서 그냥 곧바로 할게요. 스팀을 했다 손 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밑은 좁고 위에는 넓죠. 이러면은 그대로 이 모양대로 돗바늘 마무리가 되면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돈을 해줄게요. 통과되고 있는 실을 아래와 같은 텐션이 될 때까지, 혹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돗바늘 마무리 텐션이 나오게끔 위에 버림뜨기 메리아스 코 자체를 조금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돗바늘 마무리 해야 할 코들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돈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도 아래가 약간 좁아 보이는 거는 나중에 스팀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코머리를 바라본 채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마커가 필요하고요. 마커는 2개. 어떤 색이 예쁠까요? 저는 주황색하고 노란색을 써보겠습니다. 자, 마커를 걸어야 할 곳은 마지막 안뜨기와 첫 번째 겉뜨기예요. 어떻게 찾느냐? 자, 쉬운 방법. 우리 두코 고무뜨기의 마지막 안뜨기 2개를 다 뜨면 끊어낸 실꼬리가 있어요. 이 실꼬리를 당기면 찡긋찡긋하는 코 머리가 보이시죠? 그게 마지막 안뜨기예요. 그럼 그 안뜨기 머리코에다가 마커를 하나 걸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코, 우리 나선형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코의 바로 왼쪽에 있는 이게 첫 번째 겉뜨기 코입니다. 우리 원통뜨기의 경우에는 단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평면뜨기는 내가 겉단을 뜨고 안단을 뜨고 이렇게 뒤집는 행위 때문에 단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원통은 계속 나선형으로 돌기 때문에 단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그냥 경계선에 있지 않는 겉뜨기와 안뜨기는 이렇게 층이 구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게 겉뜨기 코들, 요게 안뜨기 코. 근데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겉뜨기와 안뜨기는 이렇게 4개가 나란히 놓여요. 이게 각각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입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마지막 안뜨기, 첫 번째 겉뜨기 찾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 실꼬리 달려있는 상태에서 노란색이 겉뜨기 코, 주황색이 마지막 안뜨기 코예요. 첫 번째 겉뜨기 코머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길로 마지막 안뜨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연결을 해줄 건데, 우리가 다 돌았을 때 마지막 루프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커를 건 거라서 이 마커 위치만 제일 오른쪽으로 오도록 조정을 해줄게요. 자,
지나가는 실들보다 가장 오른쪽에 마커가 걸려 있으면 돼요. 자, 이제는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한 번에 해주세요. 그 다음엔 안뜨기는 안뜨기끼리인데 여기가 좀 많이 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안뜨기 코하고 여기 버림뜨기 첫 시작이 걸려있는 첫 번째 안뜨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한 번에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때도 지나가는 실들보다 가장 왼쪽에서 시작해야 하니까 루프를 잘 들어서 어디가 루프의 제일 왼쪽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왼쪽이거든요. 요렇게 안뜨기 머리코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마커 걸려 있고 방금 돗바늘 마무리했던 실 지나가고 여기 요거만 잘 찾으시면 이제 다 됐어요. 얘를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초반 세팅 값이 끝났고 이제는 두 코 고무뜨기에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코 고무뜨기와 다르게 두 코 고무뜨기는 한 번은 가깝게 코가 붙어 있고 한 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 코끼리 이렇게 멀 때는 안뜨기 코끼리 가까워요. 자, 다시. 이번에는 겉뜨기 코가 서로 가깝고요. 안뜨기 코가 서로 멀어요. 근데 이 안뜨기는 서로 멀 때에도 이 안쪽 둘레에 있기 때문에 겉뜨기보다는 가까워 보여요. 자, 다시. 이번엔 겉뜨기가 서로 멀고요. 안뜨기가 서로 가깝습니다. 겉뜨기가 서로 가까우면 안뜨기가 서로 멀어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겉뜨기도 가깝고 안뜨기도 가깝거나 겉뜨기가 먼데 안뜨기까지 멀다면 어디에선가 놓치고 오고 있을 거예요. 그 놓치는 부분만 없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버림뜨기 위에서 돗바늘 마무리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 중간 지점쯤에서 한번 실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는 안뜨기. 근데 실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요거 빼내고 새롭게 조금 연장을 해볼게요. 실 교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안뜨기는 안뜨기끼리를 끝내고 해주셔야 돼요. 겉에서 하면 표가 나니까. 자, 방금 안을 해줬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하시면 왼쪽에는 헌실, 오른쪽에는 새실의 꼬리가 있어요. 얘네는 나중에 정리해주는 것으로 하고, 근데 방금 실바꿈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는 겉, 새로운 겉은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실이 빠져버려요. 적당히. 자, 이렇게 끝을 향해서 점점 겉은 것, 안은 안. 겉이 벌면 안은 가깝고 겉이 가까우면 안이 멀게 되는 이 규칙을 잘 기억하시면서 돗바늘 마무리를 하시다가
저는 마지막에 처음과 끝을 만나게 해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이제 가까운 겉뜨기와 겉뜨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안뜨기와 안뜨기,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에 마커 달아줬던 첫 시작했던 겉뜨기를 찾아야 해요. 그게 우리 노란색 마커였고 주황색 마커는 마지막 안뜨기였어요.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연결해 주는데 이 마커에 보이는 루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커를 안 걸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줄기 속에서 내가 넣어야 될 루프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찾을 수는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루프는 조이지 않아야 하는 게 그래야 이 안뜨기 머리코 찾기가 수월해요. 얘는 주황색이었던 마지막 마커의 안뜨기 루프와 함께 붙여주시고 바늘 넣었으면 찾았으니까 이제 실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루프 연결하시면 돗바늘 마무리 완성이에요. 버림뜨기 실 풀어볼게요. 실 풀기 전에 정리할 실 잘라주시고 마커도 분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통과시켰던 요 버림뜨기 이 실을 아까 통과시킨 반대 방향으로 쭉쭉 빼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귀찮으면 자를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잘 했다면 줄줄줄 풀릴 거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실을 가르거나 했다면 잡아먹힌 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힘으로 잡아뜯지 마시고 가볍게 가위 끝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에서 하다가 역부족이면 안에서 푸셔도 돼요.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 갈라먹은 자리 보이시죠? 이럴 때는 내가 괜히 성질 급하게 뜯었다가는 코가 늘어져요. 이런 부분 그냥 잘라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줄줄이 다 뽑다가는 또 색실이 묻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서 이 짧은 쪽이 일로 빠져나오도록 긴 쪽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도 통통하고 아래도 통통한 편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실 정리하는 거 배워야겠죠? 우리 뒤집어서 편물 뒤집어서 얘는 처음에 별도사슬 걸 때 시작했던 실꼬리, 이거는 방금 돗바늘 마무리하고 남은 실꼬리, 이렇게 나란한 두 개는 우리 아까 실바꿈 했을 때 실꼬리예요. 근데 다 방법은 같으니까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리용 돗바늘은 이렇게 끝도 뾰족하고 바늘 귀도 작아야 돼요. 돗바늘이 실보다 굵거나 끝이 뭉툭하면 편물을 막 헤집어 놓으면서 정리가 되니까 그런 굵은 바늘, 그러니까 사은품으로 받는 바늘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이런 정리용 돗바늘 장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실바꿈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왼쪽이 헌실, 오른쪽이 새실이라 그랬어요. 겹치지 않는 곳이면 다 괜찮아요. 여기가 안쪽 면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안뜨기 라인, 즉 안에서의 겉뜨기 라인 반코 찾아서 실을 코를 이렇게
찢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찢듯이. 이러니까 뭉툭한 바늘은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찢듯이. 너무 또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쏙 들어가니까 적당한 힘으로만. 얘를 그래서 막 매듭을 짓거나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서로 붙잡아 줄 거라서 이 정도만 하고 잘라내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실고리들도 다 정리해 주시면 이제 본판은 끝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비스티의 몸체까지는 완성이에요.